소개받은 문상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제목은 문화전쟁, 인권의 탈선, 성정치에 대한 실상과 대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인권의 탈을 쓴 성정치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요, 인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윤리의 바탕 위에 서야 진정한 인권이 됩니다. 그런데 윤리를 싹 빼버리고 그 자리에 그냥 인권이라는 모자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인권의 탈을 쓴 성정치다. 그리고 또 이 성이라는 게 윤리가 있는 성이래야 건강하고 안전한 성인데 윤리를 빼버린 성이기 때문에 바로 인권의 탈을 쓴 성정치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또 제목에 이제 문화전쟁이 있는데 문화가 무엇입니까? 문화는 바로 우리 사람들의 삶의 행동 양식이죠. 이 행동 양식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즉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또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또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세계관, 역사관, 또 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성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그 가치관은 사상이 그 뿌리라는 것이죠. 그 철학이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 비유한다면 문화는 그 나무의 꽃이요 열매라면 그 사상은 그 나무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탄생할 때까지는 그 저변에 뿌리인 사상과 철학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 전쟁이 곧 입법 전쟁으로 간다라고 제가 화살표를 그려놨어요. 그 왜 그러냐? 어느 정도 문화가 형성되면 결국은 법으로 법제화하려고 진행이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 히피 문화는 기존의 관습과 풍습을 타파하고 그 모든 관습들이 자신들에게 하나의 부속이고 억압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을 받고 완전히 자기 개인의 가치를 생활 표현으로, 양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히피 문화인데, 그 히피 문화가 바로 프리섹스 문화죠. 네, 그 프리섹스 문화와 또는 마약을 지금 확산시키는 그런 문화로 확산시켰는데, 바로 여기에 깊은 뿌리 사상이 뭐냐? 바로 윤리 없는 가치관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기존의 모든 풍습과 관습이 전부 다 하나의 부속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가치관을 표현하겠다 하는 그런 양식에서 살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뭔가 함께 회의를 한다거나 수업을 시작한다거나 할 때 항상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이거 억압이다, 부속이다, 이거 금지하는 법을 세워라,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틀즈의 이 가치관이 문화로 형성이 됐고, 이 문화의 형성은 바로 입법화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문화를 보게 되면 결국은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래서 비틀즈들이 프리섹스로 나가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죠. 원치 않는 임신은 한 그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국은 낙태를 하고 싶겠죠. 출산보다는. 그래서 결국은 낙태가 합법화된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낙태 합법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낙태법이 합법화됐다. 그리고 낙태법이 합법화되기 전에 어때요? 간통죄가 사라져버렸죠. 그 간통죄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간통을 해도 된다 하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프리섹스의 문화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 단계 법으로 법제화하게 되니까 낙태법까지 통과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수순을 이해하시겠죠? 가치관이 있고 그것이 문화가 형성이 되고 문화가 형성이 되면 입법화된다 그 말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입법화되기까지 문화 형성이 되고 입법화되는 이러한 것을 형성하게 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미디어입니다. 그 미디어 중에서도 영상 매체 미디어. 그래서 여러분들 침대는 과학이다. 많이 들었죠? 그게 메시지가 이 영상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획일적인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대중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메시지를 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꾸 보다 보니까 침대는 과학이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침대가 과학입니까? 가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미디어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동차 광고를 보면 남자 4사람이 이렇게 지금 탑승을 했어요. 남자 4명이 누구죠? 동성애 가족이에요. 한 사람은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즐겁게 피크닉을 갑니다. 그런데 자동차 광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등장시키죠? 이건 무슨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은 동성애도 자연스럽네. 괜찮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의식화된 문화를 확산시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인권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바로 청와대 문인정 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한 게 뭐죠? 작년 8월 7일 날 법무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법령안도 아니에요. 그냥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런데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결국은 이 계획을 하나하나 단계 실천하면서 26개 부처가, 정부 부처가 272개의 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아주 단계 차근차근 이걸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독소조항이라고 말을 붙여놨어요. 인권이라 하면 대단히 좋은 말인데 왜 독소조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바로 이러한 272개의 인권 관련의 행정 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진행 내용이 바로 첫 번째가 성평등이고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성평등을 교육하고 문화로 확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순이 뭐라고요? 입법화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수순이 바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제도화하게 되면 전 국민에게 인권 교육을 시키겠다, 실시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현 정부가 성정치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4가지 법이에요. 근데 첫 번째 그 4가지 법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성평등 교육이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5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전부 독소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제3의 성, 윤리가 없는 성, 즉 동성애 등등등 그러한 성을 어떻게 해요? 국민들에게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다양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교육하고 문화로 확산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함정이 숨겨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양성평등의 기초로 가족이 구성된다 하고 명시돼 있어요. 보건당국에서는 남성 동성애가 국왕이나 학문으로 성관계하는 거다 하고 규정했고,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동성애 성행동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도덕, 성윤리에 반하는 성적 행동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이 내용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정책을 지금 펴가고 있다. 바로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안이 바로 뭡니까? 윤리, 도덕 없는 인권 교육을 초, 중, 고, 대학교 학생들에게 확산시키고 기업과 또 대중 매체를 통해서 언론, 모든 시민사회단체에 확산시키겠다 하는 자기네 계획을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획안으로 그걸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제일 먼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인식시켜주겠다. 모든 국민에게. 그래서 성주류화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양성평등은 뭐고 성평등이 뭐냐?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양성평등은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1차 성징으로 남자, 여자 생식기가 다르게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응아하고 태어나면 꼬추를 보고 아, 아들이다, 딸이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과 딸로 태어난 그 아이는 평생 그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면 여성으로,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 그게 양성평등이에요. 즉 윤리가 존재하는 성. 그러면 이 양자를 빼버린 성평등은 그럼 뭐냐? 예, 여기 적혀있듯이 윤리를 빼버린, 윤리가 없는 성, 그리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이 여기서 말하는 젠더 이퀄리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남자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여기 성 종류가 이렇게 많아. 50여 종류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골라라. 선택해라. 왜 구태여 태어난 성에 얽매여서 구속을 받고 사느냐? 너희들이 후천적으로 정하고 싶은 대로 성은 바꿀 수 있어. 이게 바로 성평등의 기본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그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성평등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금 여자 화장실이죠? 그런데 분명히 남자가 들어와 있죠?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자기는 여자라고 성 정체성을 굳힌 남자예요. 그러면은 누가 여기서 혐오감을 느끼고 누가 괴롭힘을 당합니까? 역으로 건강한 여성이 괴롭힘을 당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게 바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평등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또 이건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실예인데, 여자 농구 선수들과 체격이 어때요? 비교가 안 되죠. 여기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불평등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성평등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인정받고 예, 농구 선수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대거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왜? 법으로 통과됐으니까. 차별금지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 우리 현 정부가 이 성평등 정치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간부들, 공무원들,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 서울시부터 박원순 시장이 지금 나서서 교육하고 있죠. 워크숍을 하고 도민 모니터링을 하고 여성 정책을 성평등으로 하고 전국의 통반장 성인지 교육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 성평등은 어떤 성이냐? 윤리가 없는 성,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 이것이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인권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그럼 이것은 무슨 도식이냐? 동성애가 너희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니까 이성애자지, 그런데 동성애자는 단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뿐이야. 그러니까 너하고 다를 뿐이다 그 말이지. 즉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이 색깔이 다 다르잖아. 그런데 그 흑인을 너희들이 색깔이 그렇게 검다고 차별하면 돼? 안 되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를 뿐이야. 이렇게 교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안 되는 거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카테고리가 달라요. 범주가 달라요. 바로 동성애다, 이성애다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옳으냐, 틀리냐 이런 평가가 들어가는 범주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성욕구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의지로 성행동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흑인은 자기의 어떤 욕구가 개인적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의지로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범주가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런 엄연히 윤리가 존재하는 성, 그 다음에 흑인, 황인, 백인, 여기는 윤리가 상관이 없는 범주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똑같이 범주로 카테고리를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학생들이 가치관이 완전히 수립이 되지 않은 나이에요. 그런 아이들한테 동성애도 흑인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야. 그냥 너와 다를 뿐이야.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런 아이한테 얘 그 동성애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 2세, 3세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엄마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교과서예요. 학교에서 교과서 내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로 지금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6학년 교과서를 보니까 맨 끝에 보세요. 이성애자하고 동성애자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다양성을 가르칩니다. 너하고 동성애는 다를 뿐이야. 다양성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고 싶은 성을 좋아할 뿐이야. 그러니까 인권으로 보호해야 돼. 인정해야 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그런 줄 알고 동성애를 보호하고 인권으로 지지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바로 동성애자들이 10여 명 커플이 한 집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살면서 섹스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 좀 실었어요. 공동체 하우스로. 이거 보세요. 교육방송 EBS에서 바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음란 교육을 방영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L,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총회장으로 아주 당당하게 투표해서 당선된 레즈비언이에요. 그 레즈비언이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나와서 자기네들이 좀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방송을 하니까 학부모들이 벌떼같이 몰려와가지고 항의를 했죠. 항의를 하니까 주최 측에서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최 측의 변명입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혐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니까 혐오, 인권 다 타당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로 기자협회에 인권보도준칙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후에 동성애 지지 보도가 약 25% 증가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제 영화를 동성애 옹호하는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문화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보세요. 4월 25일은 다음 주죠? 그때 아주 재미있는 로맨틱한 하트스톤이라는 동성애 영화를 제작을 해가지고 방영을 합니다. 개봉을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젠가요?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중간고사 끝날 시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쉴 때 너희들 와서 이 영화 봐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현 정부는 지금 성평등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뭐죠?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그리고 성평등 도서관까지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기예요. 여성의 모든 순간이 역사가 기록되는 여기다 그 말 이름이. 그래서 성평등 도서관을 개관을 했는데 그 성평등 도서관에 책, 그 사춘기 성, 제일 첫 번째 있는 성 한번 보세요. 책 표지가 너덜너덜 다 떨어져 있죠? 얼마나 학생들이 많이 봤으면. 그런데 그 책 내용이 뭐냐? 동성애 내용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인권도서관에는 이렇게 마르크스 사상 동화책이 이렇게 다양하게 동화책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 사상이 뭐죠? 바로 동성애 문화를 만든, 동성애 가치관을 형성하게끔 하는 뿌리, 사상과 철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상과 철학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습득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르크스 사상을 동화책으로 지금 비치해 놓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인권 강의를 해주죠. 인권 교육을 합니다. 전국 대학은 인권학과를 개설하고 대학가는 막시즘 교육으로 한창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큰 마르크스주의 포럼이 아주 성행하죠. 그 결과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보미 양이 당당하게 레즈비언이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어요. 그것도 몇 퍼센트 찬성이요? 86.8%.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게 되고 뭘 느끼세요? 동성애 문화가 이렇게 대학가에까지 확산되었다. 뿌리를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확산되면 그 다음 수순이 뭐라고요? 입법화된다 그 말이에요. 입법화. 입법화되면 끝입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안 넘어가네. 네.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가 아니므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라고 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돼야 하며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것은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한 현재의 군형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자들에게 그 인권 준칙이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성애 차별반대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환자가 처음 확인된 건 1989년입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누적 감염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엔 한 해 200명 정도였다면 지난해엔 950명이나 될 정도로 최근 들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대구의 한 군부대에서 군대장이 수임병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국내에서 에이즈 알려졌습니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신규 에이즈 환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10대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해 체계적인 성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 네. 만 급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정부가 인권을 주장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당사자들, 동성애자들 하고 보니까 에이즈 환자로 질병만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인권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의 천국이에요. 에이즈 환자 한 명당 치료비가 들어가는 게 1년에 약 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10,000명이라고 지금 여기 2014년도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현재는 15,000명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죽어간 에이즈 환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이걸 내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질병관리본부를 보게 되면 정확한 통계가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보도를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질병에 대해서 반드시 동성애자에서 나온다. 그거 거부하라. 라는 권고와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은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확하게 동성애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에이즈 감염 경로가 남성 간의 그 성접촉이라고 99%가 바로 성접촉에서 감염됐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규 에이즈 환자 95.7%가 남성입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남자들끼리 성관계에서 즉 동성애자들한테서 에이즈가 발생한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 나온 거죠. 동성애는 남성 간 성관계로 에이즈 감염이 된다. 근데 바로 94%가 지금 동성애로부터 에이즈 감염이 된다고 정확하게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통계를 보도합니다. 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는 이렇게 성별, 가족 형태, 성적 취향 어느 각 항목에라도 해당되는 차별행위가 있다면 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학생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아래에 있습니다. 즉 국가인권의 법이 모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인권조례에 성적 지향이나 이런 용어가 다 빠지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그런 모든 내용이 완전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이래서 학교 교육의 영향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으로 우리 순수한 아가씨들이 소녀들이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당당하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학교 교육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관점을 이렇게 바꿔놨다. 즉 가치관을 바꿔놓은 거죠. 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 아까 영상으로 잠깐 봤습니다. 그래도 좀 재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아시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발하면서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다 라고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 이전에 삭제했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인권위 보고서 내용을 보면 동성애 조장을 반대하는 신문기사나 또는 동성애가 윤리도덕에 어긋난다 하는 공문을 내거나 또는 이성애가 정상이라고 상담하거나 교육하는 것, 이거 전부 다 동성애 차별이다.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개편했고 도덕교과서에 바로 동성애가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교과서에 지금 책이 있습니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공고를 했고 어린이용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리고 조장하는 만화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전국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이 영화를 상영하도록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동성애 학문 성교를 금지시키는 군형법 92조 6을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죠. 지금 우리 군대 기강을 뿌리채 흔들고 있어요. 아까 김태우 박사 얘기했죠. 군대 상황. 그런데 거기다가 더 근본적인 동성애를 가지고 성 프리섹스 자유를 권한을 주려고 이 군대를 지금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강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의도죠. 자, 그리고 인권보도준 측에서는 기사들이 그런 동성애와 관련한 에이즈 관련한 내용을 보도 못하게 하고 이거 다음 이 장면이 참 기가 차는데 마포구청에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 현수막 내용이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성소수자다. 동성애자다. 이런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걸 붙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는 이거 과장 광고인 거 맞죠? 스스로 인정합니다. 거짓말인지. 스스로 인정하면서 과장 광고인 건 맞지만 상업 광고가 아니니까 게시해도 돼 하고 붙였어요. 이런 짓을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또는 공무원, 공공기관에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것을 의무교육화합니다. 지금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교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육해야 돼. 반드시 교육하고 교육 현장을 보고해야 돼.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이것이 법령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정책적으로 계획안을 써서 실시하는데 법령에 어떤 권위가 주어져 있지 않는데도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다면 이제 이 차별금지법 이것이 통과가 되면 과연 얼마나 심각해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할 수 있겠죠. 자, 현 정부가 이해찬 씨가 앞 중앙에 서 있죠.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에 대한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고 혐오 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여자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이번에 된 사람.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핵심 사안이 뭔가 하면 동성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일체 모든 행위는 차별이다. 그래서 그것을 금지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권고하고 안 들으면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처벌하겠다. 근데 처벌 내용은 2년 이하 징역에 벌금 1,000만 원 이하,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5배까지 물도록 법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라고 교육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학생이 동성애로 무리를 일으켜도 제재할 수가 없도록 만든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자, 그럼 이제 이 법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 여성연합이랑 각 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많이 제출했죠? 그 법안이에요. 성차별, 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 법률안이 전부 다 읽어보면 아무 이상 없어요. 일반인들은 이게 뭐 문제야? 아무 문제 없는데 오히려 좋은 법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성지향성이라는 용어도 없죠? 동성이라는 용어도 없죠? 뭐 딱히 문제될 조항도 없고 언어도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전문가 눈에는 이것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자세히 조목조목 보게 되면 제5조 다른 법률과 관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른다. 요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어떻게 되어 있죠? 명시되어 있죠? 동성애, 성지향성,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그 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법이. 그리고 이 법이 또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지난번에 통과시키려던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더 센 법인데 벌금이 엄청 세면서 가해자로 의심받는 자가 스스로 자기가 100% 나는 가해 안 했어 하고 입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입증을 하지 못하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유죄자가 됩니다. 그럼 유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포괄적 금지법보다 훨씬 벌금이 세죠? 아까는 2년이라는 데 이건 3년으로 올라갔죠? 아까는 1,000만 원 이하라는 데 이건 3,000만 원 이하로 올라갔죠? 훨씬 강력한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전해숙 의원 등 10명이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발의한 법이 이렇게 무서운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법적인 권위를 훨씬 더 강하게 부여한 법이다. 이거를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분들이 전부 다 벌떼같이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김태우 박사가 얘기하기를 국회의원들은 표 먹고 표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전해숙 의원 집에다가 계속 전화를 빗발치듯이 전화하고 문자를 넣었어요. 내년 총선거에 당신은 완전히 낙선 운동에 우리가 발목을 나설 것이다. 이거를 통과시키면 철회해라 하고 우리가 계속 문자 넣고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철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죠. 자,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됐느냐? 아까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성소수자 약자 보호에게 특권을 주는 법이고, 학교에서 동성애 상담이 어렵고 동성애 일으킨 학생을 처벌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보기에 의심되는 사람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거 전부 이제 검사하게 되고, 그리고 동성애 차별 관련 언론 보도 완전 금지, 그리고 동성애가 잘못됐다, 비윤리적이다 라는 설교를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합니다. 그리고
진리 선포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종교의 어떤 이념을 목적으로 설립을 한 학교라도 동성애 하지 말라라든가 순결하라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학칙에 써 있으면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면 대학교 인가를 취소하겠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어떻게 되니까 죽기를 각오하는데 지금 이 전혜숙 의원이 발의를 철회했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손을 들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잠깐 꼬리를 감춘 거예요. 꼬리를 내렸어요. 그냥. 뭐라 그랬어요? 본인이. 다시 정부에서 내년에 다시 발의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호시탐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방어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건전한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정체성, 성지향성을 우리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은 교회 신도가 교회 숫자가 한 9,000개 교회 숫자가 팔려나갔어요. 그리고 영국의 그 교인 신도가 그 국민의 9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은 교인 신도는 2%밖에 남지 않았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거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삽시간에 아주 삽시간에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삽시간에. 자,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사례. 영국 교사가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거부하니까 파면됐고, 또 미국의 고졸 컬리지가 바로 동성애가 나쁘다, 그리고 혼전 순결해야 된다 라는 학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학교 인가 취소 명령, 그리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면 체포당하죠. 그 상대방이 신고하면. 상대방이 그럼 뭐 나는 교회 안 나가면 난 지옥 가나? 이렇게 혐오감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면 신고하면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동성애 문화가 지금 확산일로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우루과이, 영국, 독일, 미국, 서구라파의 한 21개 국가가 지금 동성애 합법화됐습니다. 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유엔에서 만든 우표예요. 여러분들 유엔이 평화기구인 줄 착각하시는데 유엔은 더 이상 평화기구가 아닙니다. 이 유엔이 앞장서서 바로 동성애자를 지지하고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LGBT를 기념하는 기념 우표를 발간하는데 유엔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설명하려면 1시간 해야 돼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동성애 문화가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까? 문화가 확산되기 그 이전에 뿌리는 뭐냐? 사상이다. 바로 그 사상의 배경이 여기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만 내가 지금 드러났는데 빌헬름 라이히. 이 사람은 마르크스 자본주의는 억압과 착취하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해체하고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주장하는 이론은 성윤리는 바로 우리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윤리다. 그러니까 이 성윤리를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빌헬름 라이히는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이론과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이론을 결합시켜가지고 바로 청소년 성 문제를 사회화, 정치화 해가지고 성정치를 하게끔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68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학자입니다.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프랑크푸르트의 학파를 이끌고 가는 중심 인물이 홀크하이머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총으로 혁명하지 않겠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한 해, 두 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세뇌시켜서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쥐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사상 교육을 해야 된다. 어떤 사상? 마르크스 사상을 공부시켜서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보편적인 평등주의로 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이 루이 알티세르는 혁명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억압적인 기구가 있다. 그게 정부가 있고 군대가 있고 경찰, 법원이 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라고 정의를 했죠. 학교, 교회.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를 타파하고 해체시키면 혁명을 완성한다라는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바로 중국의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홍위병을 앞세워서 4,500만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도 이 사람이 지금 영웅이라고 남아있어요. 그 4,500만을 학살시킨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습 관습을 타파하자. 그리고 새로운 신공산주의를 창조하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 홍위병을 앞세워서 문화혁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오쩌둥의 문화혁명과 빌헬름 라이히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가의 그 사상적 배경에 의해서 68혁명이 터집니다. 이 68혁명 프랑스에서 일어났는데 아주 삽시간에 저녁으로 구라파 저녁으로 번졌죠. 그 혁명의 내용은 뭡니까? 미국에 대한 반전운동,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평등을 줘라, 그리고 여성 해방을 시켜라, 그리고 성 해방을 강조합니다. 이 혁명이 바로 유럽과 미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해체, 그 해체 대상이 자본주의죠. 근데 이것을 누가 앞장서서 하느냐? UN 기구와 유럽 공동체 국제기구가 앞장서서 이 해체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윤리 도덕을 해체하자. 그래서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자. 그리고 가족을 해체하자. 부모는 자녀에게 족쇄고 자녀는 부모에게 족쇄다. 너희들 거기서 해방하라 그 말이야. 해방하라. 그리고 이 가족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성, 생물학적인 성, 남녀, 양성평등 이것을 해체해라. 그래서 사회학적인 성평등으로 나가라. 이거를 주장한 학자가 바로 주디스 버틀러죠. 그래서 젠더 이론, 퀴어 이론, 전복 이론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 권위를 해체하게 됐죠. 지금 학교에서 교사권이 떨어졌죠.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 기업체에서 사장의 권위를 지금 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막시즘 사상과 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윤리 없는 성을 인정하는 교육과 문화로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법으로 제정하는 이런 과정을 후원하는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세계적인 재단,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빌 게이츠 재단, 조지 소로스 재단, 구글, 페이스북, 이베이, 애플, 스타벅스 등등 더 많습니다. 여기다 다 내가 기록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인 강력한 지원자들이 배경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장은 어떠냐?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그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바로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평등이라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터 성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까 보세요.
그 학생인권 조례에 너희들 임신해도 돼, 출산해도 돼, 성적 동성애 해도 돼. 이게 인권 조례예요. 학생인권 조례. 그 내용이 뭡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성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윤리 없는 성에 빠져들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과 영혼의 영성이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교육, 교회 해체되고 문화가 이렇게 윤리 없는 문화로 확산된다. 그래서 결국은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군형법 폐지, 학생인권 조례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삭발을 하고 있죠? 혈서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결사 반대 운동을 해야 되는 단체가 자, 지금 현 시점에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렇게 지금 쭉 성정치하는 거를 짚어봤는데 이렇게 윤리가 없는 성평등,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이런 가치관이 확산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윤리가 붕괴된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간통죄 사라진 것, 그리고 생명윤리가 붕괴된다. 낙태법 합법화.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부관계가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윤리가 붕괴되면. 그럼 부부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뭐죠? 성과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성윤리가 붕괴돼 버리고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부부관계에 신뢰감이 있겠습니까? 신뢰감이 깨지니까 부부관계 해체. 그러면 부부관계가 해체되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중심이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해체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해체되면 가정은 그 사회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데 가정이 해체되면 어떻게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평화세계가 파멸된다. 그래서 성이 붕괴되면 어떻게 해요? 인류의 평화가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좌파들이 성을 가지고 이 동성애라는 아이콘을 내세워서 교란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거 우리 구경만 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성윤리를 바로 세워야 되겠고 가정 생명윤리, 부부관계윤리, 가정평화, 문화윤리, 세계평화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가지고 세우겠습니까? 아까 그 가치관, 사상, 철학으로 그런 문화를 꼽혔죠. 그렇죠? 그러면 잘못된 문화를 없애려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빛을 들고 걸게 해야 되잖아요. 그 빛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절대성 가치관. 자, 절대성 가치관이 도대체 뭔가 한번 봅시다. 우리 모든 인류는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태아로부터 출발을 해서 탄생합니다. 네, 우리 모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죠. 이 세포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대해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얼마나 질서정연한 거대한 성곽과 같아요. 이 안에는 다양한 기능이 다 있어요. 입구 출구 다 있고. 이 가운데가 핵입니다. 세포 핵. 요 가운데 세포 핵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우리 인간 개개인의 다른 유전 인자 DNA 지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DNA 지도가 작습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안에는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탄생됐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원숭이로부터 우리 인간이 진화돼서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은 아주 굉장한 신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세포가 운동하는 네트워크 구조도예요. 자, 이거는 이제 바로 핵셀 가운데 그 핵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지도, 유전인자 지도죠. 이것을 연구해낸 학자들이 있습니다. 6나라의 20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DNA를 질서하는데 31년이 걸렸어요. 꼬박. 그리고 10년 동안 게놈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DNA의 이 31억 개의 아주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아주 정교하고 완벽한 질서를 찾아냈죠. 발견했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결론 내린 게 뭐죠? DNA에는 영성이 있다. 영성이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DNA는 하나의 설계도다. 그냥 우연히 진화돼서 만들어진 DNA가 아니다. 설계도다. 근데 설계도라면 설계를 한 설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설계자가 누구냐? 바로 창조주다. 제1의 원인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종교인들이 증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 인간의 DNA 속에는 영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도표는 말이죠,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너는 인간이 존엄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존엄합니다. 너는? 네, 다 우리 인간은 다 존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존엄한지 근거를 한번 말해봐. 근거를 말해보려면 말할 수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다보고 있어요. 당황해하죠. 바로 우리 인간이 존엄하다 하는 근거의 그 도표가 이 도표예요. 이 도표를 보면 이 우주만상의 삼라만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그 질서를 잘 가늠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도표를 보니까 광물, 식물, 동물, 인간으로 구조되어 있는데 바로 이 광물은 보이지 않는 물리학적인 작용이 있고 보이는 원자 분자가 있고, 식물은 광물보다 하나 더 있고 생명과 세포 조직 구조 형태, 동물은 식물보다 하나 더 있고 본능성, 그리고 감각기관 신경, 인간은 동물과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 영성, 즉 생심이 하나 더 있다. 그리고 영체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은 이 모든 만물을 종합한 실제상이고 이 우주를 축소시킨 소우주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양성을 지닌 개성이면서 하나하나 보편적인 법칙의 체를 가진 그런 존재다 라는 도표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건강한 성이 뭔가? 건강한 성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과 몸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성행동을 합니다. 성관계를 하죠. 그런데 그 성행동을 하고 마음과 몸이 다 각기 다 따로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만 바로 법칙에 의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것이 통합적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은 마음과 몸과 너와 나의 관계가 바로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움직임으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은 지정의 사랑의 작용이 있고, 몸의 작용은 생식작용으로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죠.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는 성행동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죠. 그 자녀가 출산되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어때요? 엄마 아빠의 지위가 부여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더 넓혀서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의 사랑의 작용, 몸의 생명의 작용, 관계의 혈연의 작용, 이것이 전부 다 법칙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운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양심이 왜 따라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줘요. 법칙에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이 양심의 기준이 뭐냐 하는 기준을 말해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우주 질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연 법칙과 가치 법칙, 이것이 바로 우주의 질서 체계와 사람이 살아가는데 성행동을 할 때의 기본적인 법칙을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이 보편적 가치가 바로 규범이라고 말하는데, 이 규범은 간단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상을 초월해요. 종교, 인종, 국가, 문화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이 법칙은, 규범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성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생식기를 보세요. 얼마나 세밀한 시스템으로 정교하게 구조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창조해내는 생식기이기 때문에 남자 생식기죠. 이 생식기를 통해서 남자 여자 부부가 사랑을 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가족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양심 작용도 여기다 합니다. 이 양심의 작용에 대해서 따로 한 시간 따로 강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식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갖고 노는 놀잇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게임 도구가 아니고 오락 도구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생식기는 우리 인체의 한 일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인체의 일부로서 달려있는 장난감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 생식기는 우리 인체를 대표하는 가장 성스러운 기관, 가장 고귀한 기관, 가장 신성한 기관이다. 왜냐? 왜 인체를 대표하냐?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 지도자 5,000명을 8차례에 걸쳐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고 유물론자예요. 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뇌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요. 그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뇌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뇌와 심장을 가진 인간을 창조해내는 것이 어딥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사람들이 숙연해지더라고요.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5,000명 중에. 왜요? 이게 진리니까. 그래서 이 생식기는 인체를 대표하는 인간을, 거룩한 인간을, 인격체를 창조해내는 기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는 이 생식기를 말이죠, 장난감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 비치한 책을 한번 봅시다. 여기 가운데 지금 조그만 하얀 책 있죠? 이걸 크게 확대하니까 이런 책이에요. 뭐라고 써있죠? 어떤 장난. 청수 도서관에 비치된 책. 남자 생식기를 달팽이로 그려놓고 여자 생식기를 배추로 그려놨어요. 장난감으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자가 지금 피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 음경이 뱀으로 변했어요. 뱀이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갖고 논다 그 말이에요. 남자의 생식기를. 그리고 이건 뭡니까? 포르노물에서만 나올 듯한 내용 아닙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구강 선교하죠. 동성애가 하는 짓이죠. 이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이거를 볼 수 있도록 그 도서관 입구에 제일 먼저 여기다가 책을 비치해 놨어요. 그런데 이 책이 여기만 있는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전국에 2000여 군데 도서관에 다 있어요. 그럼 뭘 말해줍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부터 생식기를 장난감으로 인식하도록 교육을 받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거룩한 생식기, 신성한 생식기, 자기 자신이 태어난 자리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현 정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 좋아하고 또 부부간에 성이 없으면은 인류가 번식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과 사랑은 속한 성질이 있습니다. 즉, 한 남자의 한 여자를 요구해요. 사랑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생각하면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 대체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 절대 불가능이죠. 절대로 그 사람 한 사람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일시적인 사랑하고 싶습니까? 길게 영원히 사랑하고 싶습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 사람과 사랑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교육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부터 천부적으로 생내적으로 이런 속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이, 사랑이 이런 법칙 하에서 이런 속성에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눈 감고 귀 막고 뭐예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배우자와 성적 만남이 가장 행복하다고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왕립대학교 에딘버러 병원의 데이비스 박사인데 10년에 걸쳐서 3,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성행동이 아주 난잡한 사람일수록 행복한 결혼생활이 어렵고 한 명의 배우자와 안정된 결혼생활을 한 섹스 파트너가 가장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난잡한 성행동한 사람이 죄의식과 불안감과 자책감에 시달리느냐? 배우자를 향한 마음의 자유로움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설계도대로 실천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인권이 뭐냐? 정의를 내립니다. 바로 아까 그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인간은 누구나 소우주예요. 그리고 만물을 총합한 실재상이고 개성 진리체고 영성을 지닌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하다. 그래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권이다. 그럼 자유가 뭐냐? 바로 아까 설명해 드렸던 우주의 보편적 법칙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 있다. 바로 이 법칙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발전하도록 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살라고 방법을 알려주고 왜 이렇게 법칙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보편적 법칙 안에서 자유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자유는 그리고 행동의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평등이 뭐냐? 평등은 바로 권리의 평등은 없다. 사랑의 평등이 있고 보편적 법칙을 따르는 평등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위계 질서에 따라서 존재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은 자기 자신이 의무를 실행하는 데 따라서 그 권한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 스승 제자 관계, 사장과 사원 관계에서 서로 살아가고
보편적 법칙을 준수할 때 서로 모두는 평등 관계다. 그래서 함께 동거할 수 있고 위치가 같고 동일권, 동등권을 갖게 되고 상속권까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평등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평등이란 가정에서 대표적으로 그 모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중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 엄마, 아빠, 좌우, 전후, 형님, 아우 이렇게 6방향으로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형운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랑의 평등이 종류가 달라요. 2가지 종류예요. 하나의 종류는 only one love. 부부는 부부끼리만 사랑해야 돼. 왜? 성관계를 하니까, 허용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은 많이 사랑할수록 좋다. 그게 박애주의 정신이죠. 그래서 바로 결론입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고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건설하느냐. 바로 이런 보편적 원칙, 원리를 따르고 그 다음에 사랑의 가치관, 이러한 철학과 사상을 우리는 교육하고 문화로 확산시키고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 그래야만 성윤리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부부의 사랑관계가 건전하게 지켜지고 그렇게 돼서 가정의 평화, 세계의 평화가 올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모든 이론의 사상은 두익사상에 있습니다. 설립자님이신 바로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러한 사상이 정리가 되었고 하나님주의의 사상이요 철학입니다.